맨발 걷기로 인해 변화하는 일상. 행복한 잠으로의 초대. 맨발 걷기는 그 자체가 행복한 잠으로의 초대다. 고즈넉한 숲길 산책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또한 숲길에서 만나는 생명체들을 통해 생명의 아름다움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잃었던 평정을 되찾게 된다. 그리하여 숲길을 맨발로 걷고 돌아오면 숙면을 취할 수 있다. 불면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수면제를 찾을 일이 아니라 맨발로 숲길을 걸어야 한다. 꾸준히 맨발로 걷다 보면 뿌리 깊이 박혀있는 긴장도 풀려나가고 집에 들어와 누우면 서서히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 수 있을 것이다. 하루에 한두 시간의 숲길 걷기. 그것은 자연이 주는 최상의 수면제이자 안정제이다. 부작용이 없는 지상 최대의 명약이 바로 맨발 걷기인 것이다. 맨발 걷기는 궁극적인 긴장의 해소이고 스트레스로부터의 해방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전시 마사지를 받거나 발 마사지를 받을 때 자신도 모르게 고난 잠에 빠진 경험이 있을 것이다. 노곤해지면서 잠이 찾아오는 편안한 느낌. 맨발로 걷는 숲길은 바로 그런 편안함을 선사한다. 더군다나 맨발과 대지의 만남은 자연이 선사하는 최상의 마사지 효과를 맛보게 한다. 발바닥을 통해 솟구쳐 오르는 대지의 전기는 뻐근했던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맨 땅의 흙과 자갈, 나뭇가지 등은 자연 그대로의 지압 도구가 되어 맨발을 기분 좋게 자극한다. 발바닥에 산재한 온몸의 앞점들을 눌러 뭉쳐있던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다. 소화기관 활성화와 노폐물 배출. 숲을 맨발로 걷게 되면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된다. 하루에 통상 한 번 가던 것이 두세 번으로 그 횟수가 늘어난다. 그것은 바로 맨발 걷기로 인해 장기의 활동이 증진된 결과이다. 맨땅과 맨발의 접촉. 자연은 발바닥에 산재한 반사구들을 끊임없이 자극한다. 개중에는 소화기관과 직결된 반사구들도 있기에 내장이 활발한 모멘텀을 제공하게 된다. 맨발 걷기를 하지 않았을 땐 아무런 자극 없이 정체되어 있던 장기들이 다시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쌓여있던 침전물과 독소를 배출해낸다. 자극을 받는 장기들로는 소장, 대장은 물론 위와 십이지장도 있다. 이들은 자극을 받을수록 빠르게 움직이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로 인해 배변 활동의 횟수는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활발해진 배변 활동으로 인해 우리 몸 안 구석구석은 노폐물을 배출하고 정화되어 간다. 이 과정에서 얼굴에는 화색이 돌고 결과적으로 건강과 젊음을 되찾게 된다. 맨발 걷기가 진정한 자연의 처방이자 회춘의 보약인 이유다. 활발해진 배변 활동은 맨발 걷기가 선사하는 뜻밖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를 통해 우리는 맨발 걷기가 제공하는 또 다른 기쁨과 기적을 만나게 된다. 면역력 강화와 감기로부터의 해방. 감기를 늘상 달고 산다. 수년 전만 해도 안부를 주고받을 때 나는 상투적으로 이 말을 꺼내곤 했다. 감기에 걸린 날에는 물론 감기에 걸리지 않은 날에도 시도 때도 없이 기침을 했다. 그러다 감기 환자가 내 근처를 지나가기만 하면 내 몸에는 어느새 감기가 옮겨와 있었다. 그래서 나의 사무실 앞에는 감기 환자 출입 금지라는 표시까지 내걸기도 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크고 작은 감기에 걸리는 병약자. 그것이 당시 나의 모습이었다. 감기를 달고 살아온 나에게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겠거니 체념하곤 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내 몸의 면역 체계에 무언가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다. 몸의 균형 상태가 깨졌기 때문에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겼고 그런 무방비 상태에서 감기에 노출되기만 하면 전염되고 말았던 것이다.
평생 앓던 문제를 그제야 인식한 것은 아니었다. 문제를 그저 해결할 수 없는 족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이상을 일으키는 원점이 있으며 그것을 직시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사고에 다다른 것이다. 그렇게 맨발 걷기를 시작한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주위에 감기 환자가 있더라도 바로 전염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간혹 감기에 전염되더라도 전처럼 길게 가지 않았다. 몸의 면역체계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신호였다. 이는 그 어떤 변화보다 맨발 걷기가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효용을 내는 분야다. 몸의 면역력과 저항체계의 강화. 맨발 걷기는 내 몸에 내재하고 있는 건강 시스템을 개혁하여 근본적인 체질의 변화를 가져온다. 얼마 전 폴란드의 맨발인 스타니스와브 펠츠 씨도 나에게 자신의 맨발 걷기에 대한 경험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맨발 걷기를 한 지난 14년간 한 번도 감기를 앓은 적이 없음을 증언한 바 있다. 맨발 걷기는 감기 등 잔병 치레로부터의 해방을 약속한다. 무좀과 발냄새로부터의 구출. 무좀균은 음습한 곳에서만 서식한다. 그런 점에서 신발과 양말 속에 가두어져 있는 발과 발바닥은 무좀균이 서식하기에 안성맞춤의 환경이다. 현대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무좀은 커다란 골칫거리다. 또한 발에 서식하는 무좀과 각종 박테리아는 발냄새의 주범이기도 하다. 발냄새는 그것을 겪는 이는 물론 겪지 않는 타인도 고통스럽게 하여 신발을 벗을 일이 있을 때마다 수치스럽고 무한한 감정을 가져오기도 한다. 무좀과 함께 음습한 곳에 버려진 우리들 대부분의 발. 그것은 현대인이 감춰둔 또 하나의 얼굴이다. 맨발로 숲길을 걷기 시작하면 우선 발의 모습부터 바뀐다. 발을 밝은 대기에 풀어놓아 보아라. 갇혀있지 않은 발에는 통풍이 잘 이루어져 습기가 사라진다. 거기에 맨땅을 걸어 탄력성을 되찾게 된 발은 질식 직전의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숨쉬기 시작할 것이다. 그 어느 곳에서도 무좀균과 박테리아는 서식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의 피부병 아카데미에서도 맨발 걷기와 무좀 질환의 대립성을 보고하고 있다. 무좀은 맨발로 걷는 사람들에게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무좀이 생기는 근본 원인은 발의 축축함과 땀, 그리고 환기의 부족이다. 맨발 걷기는 발을 무좀과 악취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그때 발은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신체의 한 부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발냄새로부터 해방된 발. 그것은 건강과 아름다움, 그리고 자신감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상징이 된다. 당신의 고민을 해소하는 맨발 걷기. 조로와 발기부전의 해결. 숲길을 맨발로 걷는 행위는 맨발로 대지 위의 모든 진료, 생물체와 끊임없는 접촉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접촉은 발바닥의 탄력을 중전시키고 이물질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킨다. 양말 속에, 구두 속에 감춰왔던 우리의 창백했던 발이 숲속에 들어가 단련의 과정을 거쳐 강인한 발로 바뀌는 것이다. 강화된 발은 심리적인 자신감과 안정감을 불러들인다. 이러한 감각은 현대 남성의 콤플렉스가 되고 있는 조로와 발기부전 현상을 해결해준다. 아랍인들의 전설적인 성적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천일 야화에 수록된 수많은 미래와 치정 스토리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사막의 모래에 성기를 단련시킨다고 한다. 그래서 강화된 성적 능력을 생리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맨발로 맨땅을 걷는 행위. 그것은 아랍인의 성기 단련 행위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발바닥에는 숨겨진 성감대들이 무수히 포진하고 있으며 또한 성기능과 관련된 지압점이 있어 그를 자극함으로써 더욱 강한 성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런 지압의 효과는 맨발이 되었을 때 더욱 높일 수 있다. 항시 양말 속에 축축이 젖어 악취를 풍기던 발이 밝은 대명천지로 당당하게 걸어나와 튼튼하면서도 선홍색을 띠는 발로 새롭게 태어날 때 성적인 자신감도 함께 증대될 것이다. 아침마다 달라지는 남성의 재확인을 통해 숲길 맨발 걷기의 강력한 힘을 체험해보라. 맨발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는 당당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갱년기 여성의 생리가 돌아오다. 갱년기의 생리불순을 경험하고 있던 여성이 수차례 맨발로 숲길을 걸은 이후 생리현상이 재개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한 적이 있다. 맨발 걷기에는 폐경기 직전의 여성에게 생리의 시간을 연장해줄 정도로 신체 시간을 느리게 가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남성의 성적 능력 증대와도 같은 이치라고 하겠다. 그렇다. 숲길의 맨발 걷기는 태화하고 있는 모든 신체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신비로운 효험을 갖고 있다. 이는 나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이다. 중국 난징 산부인과 병원의 수석 의사인 휘송이 발표한 임상보고서를 인용해 보겠다. 이 보고서는 50명의 산부인과 환자들에 대해 발 지압 치료를 하고 그 결과가 환자들의 생리현상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연구한 것이다. 생리불순 등 부인과 질병을 가진 20세에서 51세까지의 50명의 여성들에게 10회에서 2년까지 발 지압 치료를 진행한 결과 42명의 환자들이 부인과 질병에서 완전히 치유되어 생리불순 없이 정상적인 생리현상이 재개되었다. 나머지 8명의 환자들 또한 거의 완전에 가깝게 치료되었다. 이 보고서는 발 지압 치료에 대한 연구 결과이지만 숲길 맨발 걷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맨발 걷기를 꾸준히 시행할 경우 발 지압 치료와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숲길 맨발 걷기의 경우 발의 지압뿐 아니라 자연과의 합의를 통해 정신적 불안 요소의 제거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험생의 위장 장애 치유. 폴란드의 대학 입시는 우리나라와 다를 바가 없다. 명문대학의 경우 경쟁률이 10대 1이 넘는 경우도 있어 입시 막바지 수험생의 스트레스는 대단하다. 얼마 전 같이 일하고 있던 직원의 딸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계속 복통을 호소하여 내 나름의 처방을 전해준 적이 있다. 그 수험생이 앓은 복통의 실상은 시험을 앞둔 시기 극도의 스트레스에 따른 신경성 위장장애였다. 나는 그녀에게 집 주위에서 맨발 걷기를 할 것을 주문하였다. 맨발 걷기의 리플렉솔로지 효과와 천년의 발 마사지 효과를 통해 복통을 치료해 보려는 시도였다. 공부하는 수험생에겐 그것조차 하기에 시간이 부족할까 해서 집에서 만든 나무 상자에 자갈을 담아 전해주고 매일 1시간 정도 그 나무 상자에 맨발로 자갈을 밟도록 주문하였다. 책을 보면서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묘안을 짜본 것이다. 숲길에서의 맨발 걷기 효과보다는 못하겠지만 발을 지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외출이 어렵거나 인근에서 숲을 찾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유용한 대용품이 될 수 있다. 이를 실행한 그 동료에 따른 2에서 3주 후부터 복통이 사라져 무난히 입학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한다. 맨발 걷기의 효임이 다시 한번 실증된 것이다. 집안에서의 맨발로 자갈 밟기, 그 체험적 효과는 일상에 짓눌린 수많은 현대인들에게 또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들에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또 하나의 치유 방법이 된다. 골프 등 스포츠 능력 향상 및 안정화. 골퍼들에게 최상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비거리를 향상시키고 퍼팅 적중률을 높여 한 점이라도 핸디를 낮추느냐다.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는 자신의 기대되는 비거리와 적중률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냐다. 골프를 못 치면 그만이지만 매번 출장 때마다 비거리와 퍼팅 적중률이 들쑥날쑥 달라지면 희비가 엇갈린다. 물론 그것이 골프의 묘미이기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골프장으로 또 연습장으로 나서는 것일 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골퍼들이 종종 듣는 충고는 바로 스윙 시 힘을 빼라는 것이다. 골퍼가 제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몸의 긴장을 풀어야 한다. 스윙, 퍼팅을 할 때 들어가는 근육의 긴장은 스윙의 힘 전달을 악화시키고 퍼팅에서는 조준이 흐트러져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숲길 맨발 걷기에 그 비답이 있다 하겠다.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 몸과 마음이 균형을 잡고 온몸의 근육들이 이완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맨발 걷기를 통해 행복한 잠들기에 드는 것과 같은 이유다. 매일 맨발로 숲길을 걷거나 집 안에서 자갈 밟기 등을 한 뒤 필드에 나가보라. 비거리와 퍼팅 적중률 향상에 스스로 놀라게 될 것이다. 또한 매번 자신의 기량을 안정적으로 끌어낼 수 있음에 감탄할 것이다. 맨발 걷기는 온몸의 기관에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최적의 건강법이자 자연스럽게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최선의 운동법인 것이다. 이는 골프뿐만이 아니라 신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스포츠에도 해당하는 이야기다. 스포츠의 종류를 막론하고 슬럼프와 아픈 난조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맨발 걷기를 시작해보기 바란다. 맨발로 걷는 땅과의 접촉은 당신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켜줄 것이다. 또한 숲에서 만나는 편안한 자연은 당신이 깨어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나 추구하던 자신의 존재가 자연의 섭리 속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부임을 깨닫게 할 것이다. 체질 개선과 성인병 치유 효과.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지방이 폐하에 축적되면 단순한 비만이 되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파이프라인인 혈관에 축적되면 혈액의 흐름을 막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 혈관에 축적되는 지방 중 하나인 콜레스테롤은 세포를 구성하는 중요한 물질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동맥에 쌓이기 시작하면 동맥경화 등의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심장질환과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1,700만 명에 이르고 이는 전체 사망자 3명당 1명꼴이다. 미국의 경우 수십 년째 사망 원인 1위 질병으로 심혈관 질환이 기록되고 있다. 매년 140만여 명의 미국인이 심혈관 질환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는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패스트푸드 때문이다.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서 심장의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이 지속적으로 쌓이게 된다. 과거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를 유난히도 좋아했던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심장 관상동맥 4곳 중 3곳의 흐름이 원활치 않아 결국 심장에 우회 혈관을 만드는 바이패스 수술을 받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매년 2만여 명이 심장 관련 질병으로 숨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장 관련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인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해가 거듭될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10년마다 콜레스테롤 지수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급속한 식습관과 생활 환경의 서구화 때문이다.
특별한 대비책이 없을 경우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콜레스테롤로 인한 심혈관 질환이 사망 원인 1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콜레스테롤은 혈액에 녹지 않으므로 지단백질이라는 특정 단백질에 달라붙어서 운반된다. 그리고 그 단백질의 밀도에 따라 나쁜 콜레스테롤과 좋은 콜레스테롤로 나뉜다. 좋은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 세포에 침착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혈관벽에 침착되어 있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동맥경화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혈액 중에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춤과 동시에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약물요법 이외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식단을 피하는 식이요법과 걷기와 같은 규칙적인 운동이 추천되고 있다. 맨발 걷기는 앞에 나열한 약물요법, 식이요법과 같은 방법보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효과가 월등하다. 이는 나의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다. 그중 나쁜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침착되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반면 앞서 우리의 발은 혈액을 원활하게 하는 제2의 심장 역할을 한다 말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맨발 걷기는 그 어떤 운동보다 발바닥을 자극시켜 혈액의 흐름을 원활히 한다. 맨발 걷기가 갖고 있는 혈액의 펌핑 기능은 그만큼 강력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콜레스테롤의 침전은 혈액의 흐름이 원활치 않아 발생한 상황이다. 혈액의 흐름이 강하고 원활한 사람의 몸에는 애초에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이 침전될 일이 없다. 혈액이 항상 힘차게 흐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혈관 내 찌꺼기가 침착될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얘기를 하겠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맨발 걷기를 시작하기 전과 후에 나의 혈액 검사 기록표를 들여다보았다. 3년 사이의 변화 수치를 비교해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개선된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맨발 걷기를 시작하기 전인 2001년 7월에 비해 3년 후인 2004년 6월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194에서 171로 12%가 낮아졌다.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129에서 102로 줄어 3년 사이에 약 21%의 개선 효과를 보았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48에서 55로 늘어나 같은 기간 동안 15%의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3년간 꾸준히 진행된 맨발 걷기의 효과가 검진 기록표에 그대로 나타나 있었다. 좋은 콜레스테롤이 늘어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혈관이 그만큼 깨끗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 혈액이 시원하게 소통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나는 맨발 걷기가 가져다주는 이 효과를 통해 동맥경화,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이 효과적으로 예방되고 결과적으로 무병장수를 보장받게 되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맨발 걷기의 이 경이로운 효과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되길 기대해본다. 간 기능의 개선. 콜레스테롤의 개선과 함께 맨발 걷기의 또 다른 괄목할 만한 치유 효과는 간 기능의 개선에 있다. 내가 맨발 걷기를 처음 만난 계기로 소개한 청계산을 맨발로 걷는 노인의 이야기를 다시 인용하겠다. 노인은 간암으로 1개월의 여생을 선고받고 병원에서 강제 퇴원을 당했던 상태였다. 그랬던 그가 맨발로 청계산을 오르면서 굳었던 간을 완벽히 재생시켰다는 내용이 방송에 소개되었다. 그것은 실화였고 이유 있는 보고였다. 그 TV 프로그램을 본 이후 나는 바로 집 뒤의 숲을 맨발로 걷기 시작하였다. 당시 나의 간 기능은
정상을 크게 벗어나 있었다. 간 기능 수치가 정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약을 상복하면서 음식물 섭취에도 남다른 신경을 쓰고 있던 터였다.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한 지금 높이 올라가 있던 나의 간 기능 수치는 최적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할 당시 이미 식이요법과 약 복용으로 인해 간 기능 수치가 더 이상 오르지는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정상으로 내려오지도 않고 있었다. 지금 간 기능이 완벽하게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바로 맨발 걷기의 그 강력한 힘 때문이다. 맨발 걷기의 간 기능 개선 효과는 오른쪽 발바닥의 중앙에 있는 간의 반사구가 걸을 때마다 적당히 자극을 받게 되면서 얻어진다. 맨발로 걸을 때마다 간 부위로 강력한 혈류가 흘러 간의 활동력을 높이고 노폐물을 배설시키는 것이다. 이에 관한 의학적인 연구와 입증은 의학도들의 몫이고 책임이지만 앞서 인용한 청계산 노인의 사례나 나의 사례는 맨발 걷기의 치유 효과를 신뢰하게 하는 충분한 증거가 될 것이다. 앞으로 맨발 걷기와 간 기능 개선 효과에 대한 의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간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당뇨의 예방과 혈당의 개선. 당뇨병은 대표적인 현대 문명병으로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병으로도 알려져 있다. 눈에 실핏줄이 막혀 실명할 위험이 높아지고 다리가 썩어 들어가기도 하며 신장도 서서히 나빠지는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당뇨병 환자는 약 2억 명에 달하고 그로 인해 약 400만 명이 매년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현대인의 복잡 다단한 생활 여건과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사 등이 당뇨의 원인이다. 육식 위주의 식생활과 함께 그 숫자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대로 두면 당뇨병은 21세기 문명 사회의 치명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당뇨병을 21세기의 에이즈라고까지 부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5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당뇨병 환자로 진단받은 상태이다. 약 10명 중 1명꼴로 당뇨병을 앓는 것이다. 실제로 무작위로 사람들을 뽑아 당뇨병 여부를 조사해본 결과 100명 중 10명은 당뇨병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중 서너 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인지도 몰랐다고 한다. 이처럼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당뇨병 환자인지를 모르고 있어 그 예방과 치료의 적정 시점을 놓쳐버린다고 한다. 병세가 심각해져 자각 증상이 오고 나서야 혈당 수치를 체크하는 등 검진에 나서는 것이다. 조지 알버티 국제당뇨병연맹 회장은 당뇨병 환자면서도 이를 모르는 인구만 1억 명이 넘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나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집안의 병력상 당뇨병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당뇨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2002년에 받은 한 혈액 검사에 혈당치가 졸지에 120이 나오는 일이 있었고 그 의사로부터 심각한 경고를 받았다. 예상치 못한 진단은 청천벽력과 같이 느껴졌다. 이제부터는 음식을 조절하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는 주문을 받았다. 밥, 국수 등의 탄수화물 음식을 줄이고 지방이 있는 음식도 삼갈뿐더러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아예 금해야 했다. 그때 나는 겨우 주말마다 한두 시간씩 숲길을 맨발로 걷기는 했다. 그러나 절대적인 운동량이 부족했다. 나는 맨발로 걷는 시간을 늘렸고 가능하면 매일 맨발 걷기를 하자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그때부터 의사의 처방대로 음식도 조절하면서 당뇨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시작하였다. 매일 1시간 이상 맨발 걷기가 내가 나에게 내린 처방이었다. 퇴근 후 시간이 되면 맨발로 숲으로 향했다. 시간이 허락되지 않을 경우에는 집 마당에 깔아놓은 자갈과 집안에 깔아놓은 개암나무 열매 등을 맨발로 밟았다. 끈질긴 운동의 연속이었다.
그것은 내 존재를 잃지 않으려는 치열한 싸움이었고 싸움은 곧 내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운동과 함께 음식 조절도 병행하였다. 흰 쌀밥은 현미 잡곡밥으로 바꾸었고 모든 음식에 설탕의 사용을 금하였다. 불가피한 당분은 약간의 과일 섭취로 보충하였다. 또한 지방이 많은 음식은 의도적으로 멀리하였다. 치열하게 진행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혈당 수치는 서서히 제어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나는 하루 1시간 이상의 맨발 걷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향후 음식과 과일 섭취를 좀 더 철저히 관리하면 혈당 수치를 90 이하 수준으로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얼마 전 국제당뇨병연맹은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으로 당뇨병을 극복하자고 결의하였다. 조지 알버트 회장은 다양한 운동 중에서도 당뇨병 환자들에게 권장할 만한 운동으로 걷기를 꼽았다고 한다. 이들 또한 나의 소견과 믿음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비만의 예방과 해소. 숲길에 맨발 걷기를 시작한 이후 접한 또 다른 효과는 비만의 예방과 해소였다. 과거 신발을 신고 걸을 때는 못 느끼던 신체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 허리둘레가 확연히 줄었는데 그것은 복부 비만이 그만큼 해소되었다는 증거였다. 물론 체중도 2-3kg 정도 줄어 전반적으로 몸이 가벼워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통상 걷기 운동을 할 때 처음 15분 정도는 ATPT가 글리코겐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에너지가 사용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산소가 체지방을 태워 얻어진 에너지를 사용한다. 30분 정도를 걸으면 체내에 축적되어 있던 지방이 점점 소모되어 결국 체중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걷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체중이 더 많이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어 있다. 지난 4년여에 걸쳐 진행되어 온 나의 맨발 걷기와 식이요법에 관한 연구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걷기 운동 권고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심혈관 질병, 당뇨병, 심장마비, 암, 그리고 호흡기 질환 등 이른바 성인병이 전체 질환의 46%에 이르며 전체 사망 원인의 5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 성인병의 공통 분모가 바로 비만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비만만 퇴치하면 성인병이라는 그 위험한 질병들로부터 인류를 보호할 수 있고 사망자 수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보건기구는 걷기 등의 적절한 운동과 다이어트를 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2002년 운동 권고안을 발표하여 하루 30분 이상의 걷기로 건강을 유지하라고 하였다. 하루 30분 이상의 걷기와 지방, 설탕, 소금이 절제된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비만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각종 성인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자는 취지이다. 또 2004년에는 만병의 공적, 비만을 퇴치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비만 극복을 위한 전 세계 공통의 다이어트와 운동에 관한 가이드라인까지 제정 발표하였다. 전 세계에 걸친 비만의 확산이 전염병이나 성인병만큼 인류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내가 지난 3년 동안 실천해온 하루 1시간의 맨발 걷기와 음식 조절은 바로 세계보건기구가 전개하고 있는 슬로건의 적극적인 실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효과를 입증한 구체적인 신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허리와 다리의 근육 강화. 오랜 맨발 걷기에서 오는 또 다른 치유의 변화는 허리 근육의 강화이다. 나는 과거에 허리가 약해 자칫하면 들어눕거나 침술과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지금은 큰 무리 없이 생활하고 있다. 과거에는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할 때 반드시 허리를
의자 뒤 등받이에 바짝 붙이고 앉아 일을 해야 했다.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금세 허리에 통증이 오곤 하였다. 좋은 자세와 관계없이 허리에 가해지는 하중을 의자 등받이에 도움 없이는 감당할 수 없어 그렇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등받이에 허리를 붙이지 않고도 30분 내지 1시간을 수월하게 앉아 일을 하곤 한다. 이것은 지난 3년간 맨발 걷기를 통해 허리 근육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3년 동안의 맨발 걷기는 다리 근육의 강화에도 그대로 효과를 보였다. 허벅지와 장단지의 근육들이 튼실해져 있었다. 허리와 다리뿐이겠는가? 아마도 맨발 걷기를 통해 움직인 모든 근육들이 힘을 얻었을 것이다. 신체 전반의 균형 있는 근육 강화에도 맨발 걷기는 아주 유용한 운동이라 하겠다. 다리와 허리의 근육은 오랫동안 계속 걸을 수 있게 하는 느린 근섬유와 계단을 오르거나 뛸 때 필요한 빠른 근섬유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들 근섬유들은 지속적인 걷기나 계단 오르기 등을 골고루 수행할 때 균형 있게 발달한다. 숲길에서 맨발 걷기를 하다 보면 오르막길과 계단을 만나기도 한다. 맨발 걷기는 느린 근섬유와 함께 빠른 근섬유를 강화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골다공증과 칼슘 부족 해결. 나이가 들어 노화가 진행되면 탈칼슘 현상이 가속화된다. 노인성 골다공증이나 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이 생기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반면 환자와 같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경우에도 뼈가 약해지는 현상을 보게 된다. 오랜 시간 몸을 움직이지 않고 누워만 있으면 음식물로부터 섭취한 인산, 칼슘이 고스란히 소변을 통해 빠져나가게 되고 뼈에 공급되어야 할 영양분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뼈에 부하를 주는 운동을 할 경우 뼈가 영양분을 잘 흡수하여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렇게 걷는 것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한다. 미국 타임즈는 걷기는 완벽한 운동이다 라고 극찬하면서 각종 심장질환이나 당뇨병 등을 예방해주는 걷기의 효능을 소개하였다. 오히려 뛰지 말고 걸으라고 주문하면서 걷기는 근육은 물론 뼈도 강화시킴으로써 골다공증, 관절염의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20대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적절히 칼슘을 섭취한 여성은 70대의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30% 이상 낮아진다고 한다. 또한 걷기는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 관절염 치료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버드 대학병원의 예방의학과장 조한 맨슨 박사는 규칙적인 운동은 현대의학에 있어 마법사나 다름없다라고 선언했으며 또한 하루에 30분 정도 활기 있게 걷기를 하면 만성질환의 30에서 40%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왼발 걷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능들을 무명병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사회의 사람들이 하루빨리 인지하게 되길 바란다. 더불어 맨발 걷기의 실천을 통해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로 복귀하게 되기를 바란다.